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2월 8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현대차하고 애플과 관련해가지고 협력이 사실상 이제 논의가 중단되었다라는 발표를 현대차 그룹에서 했는데, 저도 이제 현대차의 좀 비중이 많이 높았거든요. 지금도 높은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현대차를 어떻게 탈출시킬까, 이게 저희 가장 큰 고민이어서, 많은 분들도 지금 현대차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손실 본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고민을 좀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요 내용으로 담아봤습니다. 일단 먼저 증시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는 다시 이제 현대차가 아무래도 밀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자동차 그리고 관련 부품주들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3,1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기관이 조금 방어를 해주면서 1%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거의 한 2시 넘어서부터 계속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종가에서는 다시 순매수로 잡혔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3,100포인트에서 지금 3,000과 3,200 사이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900포인트 정도에서 1,000포인트를 박스권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설 대목 전이어서 좀 일부 자금을 사람들이 좀 명절을 편하게 보내려고 뺀 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2월 10일 이제 돌아오는 2월 10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때까지는 명확한 좀 뚜렷한 상승이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설 구정이 지나고 제 생각에는 다시 상승 추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는 좀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현대차랑 애플카가 중단된 게, 협력이 이제 논의가 중단된 게 좀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은, 일단 수익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제가 매수한 종목은 좀 가렸고, 일단은 호텔신라를 제가 매수한 이유는, 호텔신라는 코로나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제가 매수를 했을 때는 확진자가 11월 들어서부터 막 1,000명 이상으로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신라를 매수를 해서, 코로나 정점이니까 앞으로는 코로나가 점점 낮아지고 백신이 보급되면은 확진자 추세가 꺾일 거니까 호텔신라는 주식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고, 한국조선해양도 그동안 조선주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었는데 10만원 아래는 좀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조선해양을 한 200만원 정도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은 정말 단타를 쳤는데 5,030원에 사서 5,070원으로 스케이핑 치듯이 해서 정말 세금 제하면은 정말 조금 한 치킨값도 안 되게 벌었고요. PI 첨단 소재는 결국에는 이쪽 관련해서 매출도 늘어나고 Q와 이제 양도 늘어나고, 그리고 만약에 제품의 단가 코스트도 결국에는 줄이게 되면은 공급가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 기업은 앞으로 매출 성장이 더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오늘 매도를 했는데, 그와 동시에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2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1월 같은 정말 큰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수익 실현을 하면서 단타 감을 좀 계속해서 수익 실현하는 그 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현대차를 결국에는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현대차 제 단가는 말씀드리면 일단은 26만원 이상이에요. 26만원 이상이면은 정말 고점에서 잡은 건데, 제가 이날 잡았거든요. 이날 잡았기 때문에 저도 좀 높은 가격에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단 한 주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를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한 지금 손실 금액보다 물론 더 큰 수익을 봤지만, 결국에는 제가 이 고점에 물린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이 애플카 협력에 대한 것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분명히 비싼 가격이라고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슈팅이 오늘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내려오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될까, 언제 매수를 할까 감을 잡다가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매수를 하면서 전 단타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고점에서 물리면서 수익 실현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단 이제 현대차를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짧게 손실을 1% 내외로 끊어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현대차를 매수했을 때 근거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애플과 협력은 제가 몰랐던 뉴스이고, 이제 현대차를 좋게 본 이유는 전기차 시대가 이제 결국은 내연기관 시대와 다르게 새 판이 열릴 텐데 그때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현대차가 뭐 BMW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아우디라든가 볼보라든가 포드, GM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강한 내연기관에서 강했던 차들과는 다르게 현재는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시장을 완전 꽉 잡고 있잖아요. 이제 전기차 시대에 현대차가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 분명히 다크호스로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빅패스인데, 정의선 회장이 이제 현대차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3조 4천억 원 정도의 충당금을 작년 3분기에 실적에 반영을 했거든요. 이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적자가 났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생각했던 것은 앞으로 이미 3조 4천억 원을 쌓아놨으면은 앞으로의 회계 처리에서 분명히 이거는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의 2조 3천억, 기아차의 1조 3천억을 미리 마이너스 처리해 놓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품질 관련 이슈로 품질 비용이 들어갈 때는 여기서 조금씩 까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추가로 발생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지금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은 새로 신규 매수자들은 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많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 빅패스 효과를 노리고 이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체 기술력이 뭐 테슬라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지겠지만 현대차 자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만도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절대 이제 일본, 특히 이제 일본하고도 애플하고도 협력 이제 같이 협의할 대상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가 일본에 있는 뭐 도요타라든가 혼다라든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에 매수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국엔 실수를 한 것은 애플카라는 뉴스가 땅 뜨자마자 욕심이 생겨버렸고, 제가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남들은 다 현대차로 돈 버는데 소외돼 버릴까봐 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큰 비중으로 한 번에 들어가 버렸다가 고점에 물리게 됐는데, 결국에는 저는 손실을 보고 팔지 않을 생각이고, 내가 생각했던 이 세 개의 매수 근거가 소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애플과 협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애플과 분명히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만큼 현대차의 기술력이라든가 그것을 인정받았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세 가지 매수 근거가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홀딩해서 그 이상의 가격을 분명히 찾아주리라 믿습니다. 일단은 차트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애플카 이슈 때문에 엄청 올라왔다가 지금 큰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어느 순간 제가 생각하는 22만 원 정도인데, 이때 뭔가 다시 바닥권을 잡고 오랜 기간 동안 뭐 박스를 칠 수는 있겠지만 30만 원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 이후에 엄청 큰 상승이 나오고 큰 하락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전기차로의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잖아요. 저는 현대차가 지난 10년간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해서, 수소차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1, 2년 만에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준비해왔다는 생각이, 저도 여러 가지 자동차 유튜브 채널 같은 것을 보고 아이오닉이라던가 전기차 충전이라던가 그런 것을 좀 보면서 계속해서 현대차 그룹이 계속해서 꾸준히 준비했다는 믿음이 강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분명히 제가 산 가격 한 26만 원 정도인데, 이 이상의 밸류를 분명히 현대차 그룹이 달성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지난 뉴스이긴 하지만 현대차 그룹과 애플카가 전기차 협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나 보니까 일단 공시를 보니까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협력을 중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랑 자율주행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뭔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플이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OEM으로 현대차를 그냥 생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는 분명히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아서 무산이 됐겠는데, 일단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현대차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품 조달처 현대모비스라는 자회사, 그리고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철강이라든가 모든 것이 현대차는 다 갖추어진 그룹이고, 배터리 플랫폼도 eGMP로 계속해서 좀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한 번 충전으로 500km, 그리고 현재 기술력으로는 18분 내에 80% 충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전기차는 뭔가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현재 기술력을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고, 애플이 현대차에 이제 4조 원 투자를 할 것 같다는 좀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좀 무산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자율주행은 분명히 애플은 자기네 소프트웨어를 분명히 가져가라고 할 거고,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순간 현대차 그룹에서의 그동안 자율주행 쪽으로 개발해왔던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생산만 하는 건데 그 모든 부는 생산해서 가져갈 확률보다는 최종 이제 소비재 애플이 가져갈 확률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의 이익을 가져갈 확률이 높으니까 현대차 그룹에서는 좀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결국에는 더 아쉬울 사람은 애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애플은 생산이라던가 이런 것을 할 만한 곳을 결국엔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현대차는 애플이 없더라도 생산도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가진 기술력으로 자율주행 차를 만드는데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물론 애플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으면은 훨씬 더 그 파이를 키울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아쉬울 거는 애플이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긍정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뭐 앞으로는 이제 또 어떤 뉴스거리가 있냐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좀 마이너스 안 좋은 것을 나타내봤고 여기는 좀 플러스 긍정적인 뉴스를 나타내봤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남아공에서 백신을 중단했더라고요. 변이의 면역 효과가 나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고 올해 2분기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뭐 존슨앤존슨이라던가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확보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이 코로나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우리가 확보한 백신이 효과가 없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다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안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나 나타내봤고요. 그리고 러시아 백신 검토까지 뭐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선거 관련주를 했는데, 저는 사실 굳이 뽑자면 박영선 관련주를 샀고, 결국에는 안철수랑 박영선을 두고 봤을 때 1대1에서는 안철수가 유리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받은 뉴스는 좀 다른데 1대1에서는 야권을 통합했을 때,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합쳤을 때는 안철수가 유리한 걸로 나오고, 이제 야권 통합이 되지 않았을 때는 박영선이 유리한 걸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4월 7일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봤을 때는 또 코로나 관련해서는 상반된 뉴스가 나온 거는, 방역당국에서 20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정말 최저로 떨어진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그리고 13일에 거리두기 발표를 할 텐데 아무래도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던가 뭐 9시 이상의 영업 중지,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것 뉴스를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뭐 술 마시는 주라던가 뭐 노래방 뭐 관련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유흥 관련된 쪽에서 조금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는 좀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호재거리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백신이 처음으로 생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는데 다시 정말 오랜만에 1조 4천억 정도 2월 5일보다 2월 8일에
유입이 되면서 증시에 아직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앞으로 증시 자금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환율이 제가 계속해서 1080원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맞고 올라오고 여기서 다시 내려가줄 줄 알았는데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유동성 공급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고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럴 확률이 지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채권시장으로 이 결국엔 돈이 좀 넘어갈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강달러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좀처럼 지금 떨어지고는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연준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릴 확률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디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금리를 상승시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매수로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을 해서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현대차 그룹 지금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응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저는 일단은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